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우리는 지금, 지적법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등기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등기란 무엇이냐 해서 등기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 기록해 놓은 것을 등기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또 등기의 종류, 그 다음에 등기를 했을 때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효력들, 즉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OX 5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민법이죠. 여러분, 민법 186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 우리의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등기 사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법과 항상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지문들, 조문들이요, 등기법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굉장히 기본법이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주로 민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나중에 중개사법, 뭐 이런 등기법, 여러 가지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맞는 말이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해야 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다만 처분할 때 등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은 이제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등기 기록. 우리가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이제 등기 기록을 둘 때 물적 편성주의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 해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이제 사항란이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표시란에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제목 부분이 된다. 그 등기 기록에. 그래서 우리는 표제부라고 하고요. 권리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합해가지고 다 적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눠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제 을구에 기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 기록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이제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자,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기의 효력 문제죠.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6가지 효력이 있었어요. 6가지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는 효력, 물권 변동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요, 순위가 또 확정되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충돌되는 권리 간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어서, 자,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죠. 같은 구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간에는 순위 번호를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순위 번호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갑구에 있는 권리하고 을구에 있는 권리, 즉 갑구에 있는 등기하고 을구에 있는 등기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의 순위는 순위 번호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접수 번호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구에 등기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 번호가 아니라 순위 번호가 돼야 되고, 다른 구에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이때 이제 접수 번호에 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 간에는 이제 접수 번호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수 번호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접수 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구나 을구,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접수 번호를 또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등기의 효력 보면은 우리가 3개를 했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리 변동적, 대항적, 순위 확정이죠. 그 이외에도 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즉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이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이에요. 여러분이 소유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이렇게 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력을 우리는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하나의 효력이 또 나옵니다. 등기가 실제법상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다음 등기를 못하게 하는 효력,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서 후등기 저지요. 그래서 어떤 등기가 있으면은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익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용익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익권 등기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요 내용이죠. 자, 등기가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면, 처음에 있던 전세권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은 말소하지 않고서도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 기록상 상호 모순되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의 경우에는 이걸 말소를 하고서만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있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절대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후등기 저지라고 했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말소되지 않으면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틀린 거죠. 말소되지 않더라도, 무효이면은 말소되지 않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무효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등기가 일단 돼 있으면은 이 등기가 비록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못하게 하는 조력,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추정력이 있었죠. 추정력.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 등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추정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등기 효력.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민사특별법 시간에 나중에 공부하게 될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담보가등기하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전혀 다른 등기입니다. 같은 가등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담보가등기는 여러분이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가등기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는 가등기는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다뤄요. 자,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등기는 가등기 밑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 본등기의 순위가 언제나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순위만 보존되는 것이지 물권 변동까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할 때 발생을 하지만 다만 그 본등기의 순위 번호가 가등기의 순위 번호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서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